오늘 벌써 3월 24일 수요일이네요. 이제 개강을 하고서 벌써 4주차 이제 주간 마지막 수업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챕터 4에 이어서 그 뒷부분 챕터 4의 그 파트 2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날 수업에 조금 그 프리뷰를 하긴 했는데요. 그 월요일날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식스 멤버링인 사이클 헥사는 그 사이클 링이 플랫한 구조를 갖고 있질 않아요. 플랫한 구조를 갖게 되면 상당한 그 스트레인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체어폼이라는 4개의 가본은 동일한 플랜한 구조를 가지지만, 여기 있는 가본, 뭐 여기를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본 4번 가본은 각각 플랜한 평면으로부터 다운 그리고 업, 모델로는 이제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체어폼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그 사이클로 헥산이 가장 안정한 스테이블한 그런 스테레오 아이소모이고, 그 체어폼보다는 언스테이블하긴 하지만 보트폼이라든지 트위스트 보트폼 이런 것들도 일부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그 액시얼 포지션과 이퀘토리얼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로 했듯이 사이클로 헥산 링에 취환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취환기가 없는 경우 하이드로젠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이드로젠 말고 또 다른 한 개 이상의 취환기가 있을 때 체어폼의 이 컨포머들이 어떠한 안정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즉 취환기가 액시얼로 있느냐 이퀘토리얼로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컨포머 간의 스테어빌리티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번 시간에 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이드로젠 혹은 취환기의 위치를 크게 액시얼 포지션과 이퀘토리얼 포지션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체어폼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 헥사는 액시얼 하이드로젠은 링 평면의 수직 방향 퍼펜디큘러하게 있고, 반면에 이퀘토리얼로 취한된 하이드로젠 혹은 취환기는 이 링, 플래너한 링의 거의 수평 방향, 완벽한 수평은 아니지만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특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어요. 자, 여기 모델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음 페이지 여기 나와 있듯이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6개의 애텀은 카본이죠. 자, 생긴 모양이 체어폼이에요. 그렇죠? 체어폼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하나의 카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본드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카본과의 시그마 본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카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6개 카본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본드는 하이드로젠이 각각 이렇게 빨갛게 표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의 본딩을 역시 시그마 본드를 하고 있다. 여기는 6개 카본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경우, 취환기가 없는 사이클로 헥산 링인 경우 체어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각각 두 개의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이드로젠하고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하이드로젠은 2D 개념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위치, 커넥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2D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3D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빨간색과 파란색 하이드로젠은 동일한 아이소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두 개의 빨간색과 파란색 하이드로젠이 스테어빌리티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컨펌으로서 존재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그림으로 상당 부분 이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 평면, 여기를 평면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4개의 카본인 걸 평면이라고 볼 때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하이드로젠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를 1번 카본이라고 하면 3번 카본 역시 위쪽으로 수직, 그 다음에 5번 카본에도 위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있고, 반면에 2번, 4번, 6번은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퍼펜디큘러한 6개의 빨간색 하이드로젠을 우리가 액시얼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개 파란색이죠. 1번 이제 여기가 좀 더 잘 보이게 그려져 있네요. 그죠? 2번과 3번 카본에 이렇게 평면 링을 중심으로 좀 패러럴하게 약간 밑으로 약간 위로 이렇게 있는 하이드로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약간 밑이긴 하지만 평면에 패러럴하게 있는 2개의 하이드로젠, 그리고 그 이쪽 하이드로젠과 이쪽 하이드로젠은 뒤쪽과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지만 링을 중심으로는 상당히 패러럴하게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6개의 파란색 하이드로젠은 우리가 이퀘토리얼 포지션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델을 한번 뭐 같은 모양이 되길 텐데, 모델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4개의 카본 하나의 평면에 있는 카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카본은 올라와 있는 업 포지션, 여기 카본은 다운 포지션으로 있는 그렇게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사이클 헥산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면 PPT의 빨간색에 해당되는 6개의 하이드로젠이래요. 자, 이 수평 그 플래너한 평면을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다 올라와 있죠. 이 3개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반대 방향, 아래 방향으로 수직으로 와 있는 6개 하이드로젠은 우리가 액시얼 하이드로젠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나머지 그 흰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플레인을 중심으로 상당히 패러럴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젠이야.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퀘토리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카본을 보게 되면 하나의 액시얼과 하나의 이퀘토리얼 공통적이죠. 단지 자, 일단 곧 옆에 카본도 보면 하나의 이퀘토리얼과 하나의 액시얼 하이드로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단지 얼터네이팅 되어 있죠. 즉 그 액시얼인 경우는 여기를 1번 카본이라고 했을 때 업 수직 방향, 2번 카본은 다운 수직 방향, 다시 3번 카본은 업, 그리고 4번 카본은 다운, 5번 카본은 업, 6번 카본은 다운. 이렇게 액시얼인 경우는 얼터네이팅 되어 있게 135 카본 그리고 다운은 246 카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요. 액시얼과 이퀘토리얼 포지션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사이클로헥산에 있는 각각의 6개의 카본 애텀은 하나의 액시얼과 하나의 이퀘토리얼 하이드로젠을 꼭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링의 한쪽 면, 각면은 3개의 액시얼과 3개의 이퀘토리얼 하이드로젠으로 얼터네이팅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어느 한쪽에서 바라본 위쪽 방향에서 바라본 모델인데요. 동일해요.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6개 카본이 있고 3개의 액시얼은 얼터네이팅으로 되어 있죠. 1번이라고 하면 1, 3, 5 카본에 얼터네이팅하게 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2, 4, 6 카본에는 다운으로 액시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델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액시얼 본드인 경우는 업앤다운으로 얼터네이팅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체어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를 업 액시얼로 그리게 되면 옆에 있는 카본은 다운으로, 그럼 다시 옆에 카본은 업, 네 번째 카본은 다운, 다섯 번째는 업, 마지막 여섯 번째 카본은 다운. 이런 식으로 액시얼 6개 하이드로젠을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퀘토리얼 본드는 6개의 이퀘토리얼 본드를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3세트 개념으로 조금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요 첫 번째 세트는 여기 카본을 1번이라고 했을 때 2, 3, 4, 1, 4번 카본에 해당이 되죠. 패러럴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이 두 개는 정확하게 패러럴 해야 되겠죠. 1번과 4번은 정확하게 패러럴하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 세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패러럴하게 그려주면 되고, 마지막 중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평면으로 보면 뒤쪽 앞쪽 이런 개념의 패러럴하게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면 세 세트의 이퀘토리얼 하이드로젠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액시얼까지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여기서 그 링프립이라는 중요한 또 정의를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사이클로헥산 링이 쉽게 접혀질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뭐 큰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링프립에 대한 정의는 체어 컨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구조가 서로 바뀌는 것이죠. 인터컨버전이니까. 서로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면 익스체인지, 두 개가 서로 바뀌는 것이죠. 어떤 두 개가? 액시얼은 이퀘토리얼로 바뀌게 되고, 반면에 이퀘토리얼 포지션은 액시얼로 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모델이 있을 때, 자,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체어폼이에요. 단지 여기 네 개의 카본을 플래너하다라고 봤을 때 여기 카본은 조금 올라와 있고 여기 카본은 조금 내려와 있어요. 평면에서. 그러면 오른쪽 카본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액시얼 하이드로젠이죠. 자, 이게 링프립을 해요. 그 이야기는 1번과 4번 카본이 서로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조금 올라와 있던 카본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내려와 있던 카본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1번 카본을 중심으로 보면 액시얼로 있던 이 하이드로젠이 링플립을 하면서 이퀘토리얼로 갔어요. 그렇죠? 이퀘토리얼로. 반면에 이퀘토리얼로 있었던 파란색 하이드로젠은 이번에는 액시얼 포지션으로 익스체인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링플립이 사이클로헥산의 체어폼에서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액시얼과 이퀘토리얼 포지션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델 뭐 동일해요. 얘랑
이러한 체어폼, 첫 번째 체어폼, 이 체어폼인 경우 여기 1번 카본이라고 했을 때 1번 카본은 이 플레인을 중심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4번 카본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체어폼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잘 보이려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액시얼은 다 그린 컬러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액시얼은 반면에 흰색 하이드로젠은 이퀘토리얼이에요. 이퀘토리얼. 자, 요거 이제 그 링프립을 시켜 볼게요. 1번 카본이 지금은 밑이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반면에 4번 카본은 현재 위로 와 있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링프립. 자, 시켜 볼게요. 내리고 4번을 1번을 올릴게요. 이 모델이 이렇게 본드가 길지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명확하게 3D 개념으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자, 링플립을 했어요. 1번 카본은 위로 갔고, 반면에 4번 카본은 조금 아래로 이렇게 링플립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좀 전에 액시얼로 존재했던 그린 하이드로젠 6개가 지금은 이퀘토리얼 포지션으로 다 와 있죠. 반면에 링프립 전에 이퀘토리얼 포지션에 있었던 흰색 하이드로젠 6개는 이번에는 업 3개, 다운 3개의 액시얼 포지션으로 익스체인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의 그 체어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리마인드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링프립이 쉽게 잘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액시얼과 이퀘토리얼은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취향기가 있을 때 한 개의 취향기가, 그리고 이 다음은 두 개의 취향기가 있을 때 컨포머가 어떠한 그 안정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상대적인 안정도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사이클로헥산 링은 실온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체어폼 두 개의 컨포머 간에 쉽게 아주 빠르게 플립스 변환이 일어납니다. 여기 뭐 링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빠르게 링 플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그 취향기가 하나 있는 경우 사이클로헥산에 링 플립이 두 개의 컨포머 간에 쉽게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가 동일한 스테어빌리티를 갖는 컨포머는 아닙니다. 즉 어느 한쪽은 스테이블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레스 스테이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시얼과 이퀘토리얼 그 모노 서브스티튜트 취향기가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이퀘토리얼 컨포머인 경우, 사이클로헥산에 뭐 한 개의 메틸이 있는 경우 액시얼보다는 좀 더 뭐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 델타 에너지 값 차이는 7.6 kJ per 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기 뒷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 1,3 다이 액시얼이라는 인터랙션, 스테릭 스트레인이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약 7.6 kJ 퍼몰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나고, 이퀘토리얼이 뭐 스테이블, 그러니까 레스 에너지 값이 낮은 것이죠. 그렇게 뭐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이미 되어 있고, 원서리 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피겨 4-12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링프립에 의해서 두 개의 컨포머 체어폼에서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100%가 되려면 두 개의 컨포머 간의 에너지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줘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15kJ 퍼몰 이상 정도 나게 되는 경우는 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로 거의 100% 존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델타 E 값이 뭐 10, 여기 한 11, 12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는 델타 E 값을 갖는 경우는 두 개의 컨포머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물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두 개의 그 존재의 비율을 여기에 있는 이제 피규어를 가지고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뭐 가정을 해서 체어폼 액시얼과 이퀘토리얼이 항상 안정해요. 두 개의 컨포머 간의 델타 E 에너지 차이가 5kJ/몰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위로 쭉 라인을 확인을 해보면 more stable한 아이소, 즉 이퀘토리얼 포지션에 최한기가 있는 경우 이퀘토리얼의 비율이 약 88%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88% 정도가 되고 레스 스테이블한 액시얼 포지션으로 최한기가 있는 경우는 약 12% 정도. 그래서 88대 12 정도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8kJ/몰 정도, 이 정도의 에너지 값이라면 뭐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혼합물의 격차가 여기 보면 그 액시얼 컨포머의 존재 비율은 약 한 5%, 상대적으로 이퀘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최한기가 있는 컨포머의 존재 비율은 약 95%, 이렇게 존재 비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뭐 당연히 이제 델타 E 값이 없는 경우, 두 개의 컨포머가 에너지 차이가 없는 경우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최한기가 있게 되면 무조건 이퀘토리얼 폼이 안정해요. 최한기가 있게 되면. 자, 그래서 메틸이 하나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그 이퀘토리얼 컨포머가 그 액시얼 컨포머보다 7.6kJ/몰 정도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more stable.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원쓰리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고, 원쓰리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은 기본적으로 스테릭 스트레인에 해당이 되게 돼요. 자, 우리 그 챕터 3인가요? 보면 그 부탄에서 그 고시폼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메텔기, 두 개의 메텔기가 NT로 180도로 존재할 때 가장 스테이블한 것이고, 점점 메칠이 다가와서 가장 건접했을 때, 상당히 약 한 45도 정도 이렇게 건접했을 때 두 개의 메칠, 물론 이제 고거의 하이드로젠 그 애텀이죠, 간에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는 거, 그게 약 한 3.8kJ/몰 정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면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스테릭 스트레인은 이렇게 뭐 그 액시얼과 이퀘토리얼 컨포머 간의 차이다,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는 그 원인이 스테릭 스트레인에서 발생이 됩니다 하는 것이고, 자, 그 메테일인 경우 7.6kJ/몰 정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요. 사이클헥산에 체어폼에 카본이 6개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12개의 하이드로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하이드로젠 대신에 메틸이 치환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근데 이 메틸이 액시얼로 존재하는 모양이 왼쪽 그림이에요. 근데 링프립을 하게 되면 액시얼로 있었던 이 메틸은 링프립 후는 이퀘토리얼 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러한 스테릭 스트레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즉 에너지 값이 낮아지고 7.6kJ/몰만큼 more 스테이블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액시얼로 존재하는 경우 그 7.6kJ/몰만큼 에너지 값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기를 1번 카본이라고 했을 때 3번과 5번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 둘 다 액시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다이 액션, 액시얼, 즉 메틸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카본에 있는 각각의 하이드로젠 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는. 또 하나가 고시폼이랑 거의 비슷하지. 3.8kJ/mol, 3.8kJ/mol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7.6kJ/mol 정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링프립을 하게 되면 메틸이 뭐 스테이블한 그런 이퀘토리얼 폼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많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레스 스테이블한 액실 폼은 상대적으로 화살표가 짧게 되어 있죠. 자, 7.6kJ/mol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7.6kJ/mol이니까 거의 한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그죠? 델타 E 값이 7.6kJ/mol이니까. 자, 이 경우에 메틸이 액시얼로 존재할 비율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빨간색 여기가 약 한 7에서 8% 정도 되겠네죠. 그러면 이퀘토리얼 메틸로 존재하는 컨포머의 비율은 93에서 약 한 93% 정도 그렇게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퀘토리얼 폼이 약 한 93%, 그 다음에 레스 스테이블한 액시얼 폼이 약 한 7% 이렇게 두 개가 대부분 이퀘토리얼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자, 요걸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이클로헥산의 체어펌이 있고 10개의 하이드로젠 중에 하나를 메틸로 치환을 해 볼게요. 자, 여기 CH3가 있어요. 자, 여기를 1번 카본이라고 했을 때 메틸이 하나 치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어 포맷은 1번 카본에 있는 메틸은 액시얼 포지션으로 있는 것이죠. 액시얼. 따라서 1번 카본의 메틸, 3번 카본의 하이드로젠, 그리고 5번 카본의 하이드로젠이 상당히 건접되어 있어요. 고시 폼처럼 매우 건접되어 있죠. 물론 하이드로젠 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에요. 그래서 3번 카본 CH와 1번 카본의 메틸의 CH 스테릭 스트레인이 3.8kJ/mol, 그리고 5번 카본의 CH의 하이드로젠, 그리고 메틸의 CH 간의 원서리 다이액션이 역시 3.8kJ 합쳐서 7.6kJ 정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였었죠. 자, 근데 요거를 링프립을 하게 되면 1번 카본 메틸은 이퀘토리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링프립을 하게 되면 이 메틸은 이퀘토리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메틸에 의한 원서리 다이액션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퀘토리얼 메틸 그 컨펌으로 존재하는 비율이 약 93% 정도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고시폼 부탄에서 메틸 두 개가 상당히 건접했을 때 대략 한 45도 정도 그렇게 했을 때의 하이드로젠 간의 그 오비탈 오버랩에 의한 리펄전 인터랙션이 스테릭 스트레인이라고 했죠. 요게 약 한 3.8kJ/mol 정도였었고, 이 액시얼 메틸 컨포머인 경우도 두 개의 동일한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어서 합치게 되면 7.6kJ/mol 정도의 스트레인이 발생이 됩니다. 요거를 원서리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메틸이 체어폼의 Y그룹에 치환기 하나가 있는 경우에 이 치환기의 그 벌키니스에 따라서 여기 1번 카본 그리고 3번 카본에도 하이드로젠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기는 원서리 다이액시얼 중에 그냥 하나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에너지 값 곱하기
한 것이 원세리 다이액션 스트레인인지 그 정량적인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 취향기 Y가 얼마나 그 벌키하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값은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이액시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액시얼 포지션에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세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의 편차가 크게 난다는 것을 테이블 4-1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메틸인 경우 Y 값이 메틸인 경우는 3.8kJ/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3번 카본에도 하이드로젠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겠죠. 원세리 다이액실은 즉 7.6kJ/몰 만큼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겠죠. 자, 요거 기준으로 다른 취향기가 Y로 존재할 때 이제 할로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그 7.6kJ/몰은 메칠이었어요. Y그룹이 이런 폼이죠. 메틸이 존재하는 경우는 7.6kJ/몰이에요. 자, 메칠 대신에 할로겐, 할로겐 중에 프로로를 Y그룹으로 한번 치환을 시켜볼게요. 1번 카본의 프로로 왜 조그만 걸 이렇게 취향기로 넣었냐 하면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중에 프로로가 제일 애톰 사이즈가 제일 조그매요. 그래서 상대로 작은 그런 프로로를 취향기로 표기를 했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Y가 프로로인 경우 액시얼 포지션으로 위치를 했고, 원쓰리 다이액실이 역시 3번과 5번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스테릭 스트레인이 조금 발생이 돼요. 근데 사실은 거의 무시할 정도죠. 왜? 요 사이즈가 프로로라는 애톰 사이즈가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보기에도 메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메칠은 상당히 벌키니스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로겐 중에 가장 애톰 사이즈가 작은 프로로인 경우는 원쓰리 다이액실 한쪽이 0.5kJ/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발생이 되더라도 1kJ/몰 정도. 그 이야기는 이렇게 프로로가 액시얼로도 존재를 꽤 많은 비율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퀴토리얼이 더 많이 50% 이상을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프로로보다는 조금 애톰 사이즈가 커져요. 보면 크로로, 브로모 정도. 여기를 이제 취향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조금 더 프로로보다 조금 더 큰 원이에요. 자, 이거를 뭐 크로로 혹은 브로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역시 그 크로로 혹은 브로모가 액시얼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위치와 5번 위치 하이드로젠 간에 원쓰리 다이액실이 발생이 돼요. 근데 각각 여기는 프로로보다는 2배긴 해도 절대적인 에너지 값이 1.0kJ/몰, 1.0kJ/몰 합쳐서 2.0kJ/몰 정도밖에 발생이 않게 돼요. 즉, 이 크로로나 브로모인 경우에도 액시얼로 존재하는 이 컨포머가 2.0이라고 볼게요. 2.0kJ/몰이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략 한 28% 정도 비율이 되겠네요. 그죠? 크로로나 프로모인 경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퀘토리얼인 경우는 약 한 72% 정도 그런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쓰리 다이액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이 할로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 여기서 또 요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취환기예요. CN인데요. 나이트릴. 그래서 이 모델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CN은 트리플 본드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보여주긴 힘든데, 여기에 CN이라는 취향기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CN은
여기 그림을 그렸죠. 보면 CN 나이트릴 그룹의 특징이 보면 트리플 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드 앵글은 180도, 즉 리니어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른 애텀들보다 상대적으로 보면 평면성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드라이크한 그런 취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리니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키니스가 아주 적게 그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CN 나이트릴 그룹이 액시얼로 있는 경우에 프로로보다도 더 적은 0.4kJ/몰 정도의 원세리 다이액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0.8kJ/몰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트릴 그룹이 취환기로 있는 경우는 액시얼로 존재하는 그 비율이 30%를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할로겐유 그리고 나이트릴 이런 것들은 액시얼로 존재를 해도 원세리 다이액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값이 더 크게 발생되는 메칠이 있는 경우보다 크게 발생이 되는 경우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벤젠 링이 있는 경우, 뭐 모델을 그리진 않았지만 벤젠 링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6멤버 링에 벤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는 경우는 벌키니시가 훨씬 커지니까 6.3kJ 곱하기 2 12.6kJ/몰 정도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의 액시얼 컨포머는 뭐 1% 이내, 2, 3% 이내 정도밖에 존재를 안 하게 되겠죠. 자, 더 심하게 에너지 값이 발생되는 게 터셔리 부칠 그룹이에요. 터셔리 부칠. 자, 터셔리 부칠은 이 폼이죠, 그죠? 카본 중간 카본을 기준으로 해서 3개의 메틸이 이 카본에 터셔리로 R이 3개 있는 거래요. 이 카본은 터셔리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요 취환기가 만약에 액시얼로 존재를 한다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벌써 보기에도 막 깝깝해 보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 1번 카본에 터셔리 부칠이 취환기로 존재한다. 액시얼로. 자, 이거 뭐 원세리 다이액실이 아주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한쪽이 11.4, 양쪽이 일어나기 때문에 22.8kJ/몰 정도의 원세리 다이액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액시얼 컨포머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에너지 값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터셔리 부칠이 있는 경우는 이 터셔리 부칠이 무조건 이퀘토리얼 폼으로 존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링프립을 하게 되면 1번 카본에 있는 터셔리 부칠은 이퀘토리얼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죠. 자, 이 경우는 원세리 다이액실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100% 이퀘토리얼 터셔리 부칠 사이클로 헥산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취환기 하나가 있는 경우에 원세리 다이액실이라는 스트레이틱 스트레인에 의해서 Y 취환기의 벌키니스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값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 테이블 4-1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취환기가 2개가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살짝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사이클로헥산 체어폼에 2개의 취환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컨포메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자, 2개의 취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시스와 트랜스로 다시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2개의 취환기가 시스로 있느냐, 트랜스로 있느냐. 자, 그렇게 이제 시스와 트랜스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2개의 취환기의 스테릭 이펙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액시얼과 이퀘토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개의 스테릭 이펙트를 각각 생각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번과 2번 바로 옆에 있는 카본이에요. 두 개의 취향기니까 여기에 이제 취향기가 하나 있는 경우 옆 카본에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3번 카본에 존재를 할 수도 있고, 4번 카본일 수도 있고, 5번, 6번. 자, 6번이면 이제 1번 카본이나 동일하게 되겠죠. 바로 옆이니까. 자, 그렇게 옆 혹은 그 1번 대비로 3번, 혹은 1번 대비로 4번, 그리고 1번 대비로 5번은 3번과 동일한 그런 포지션이 되고, 6번 카본인 경우는 2번 카본에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한 위치가 돼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패턴의 그 두 개의 취환기의 위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 트랜스로 존재하는 요 두 개를 구분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사례는 일단 1, 2번 카본에 두 개의 메틸이 존재를 하는 사이클 헥산의 체어폼인 경우에 컨포메이션의 에너지 값을 보는 것이에요. 자, 일단 시스로 존재하는 경우와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시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그 그림이 있긴 한데, 뭐 결과는 여기 그림에서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 카본에 두 개의 메칠이 존재하고 있고, 이 경우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 2번에 있는 메틸이 둘 다 같은 면에 있어요. 그래서 시스 1, 2 다이메칠 사이클 헥산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메틸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액시얼로 존재한다면 그거는 트랜스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시스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의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1번 카본의 시스는 이퀘토리얼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쓰리 다이액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2번 카본의 메칠은 액시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쓰리 다이액셜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3.8kJ/몰 정도의 원쓰리 다이액실이 발생이 되고, 두 개를 곱해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7.6kJ/몰 정도의 원쓰리 다이액실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메칠 간에 이게 보면 고시폼으로 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시폼에 의한 그 스테릭 스트레인이 또 3.8kJ이 있는 것이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시스 1, 2 메칠의 이러한 폼에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11.4kJ/몰 정도의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요거 링크립을 하게 되면 2번 카본은 이퀘토리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2번 카본 파란색은 이퀘토리얼 되고, 1번 카본의 빨간색 메칠은 액시얼로 가게 돼요. 그렇죠? 링크립이니까 액시얼로 올라오게 돼요. 자, 이 경우도 보면 1번에 있는 메칠 역시 액시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쓰리 다이액셜이 발생이 돼서 7.6kJ/몰, 그리고 두 개의 메칠 간에 근접된 스테릭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고시폼에 의해서 3.8kJ/몰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합치면 동일한 11.4kJ/몰의 에너지 레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뭐 결론적으로 보면 시스로 1번과 2번 위치에 두 개의 메칠이 존재하는 경우, 뭐 메칠 대신에 다른 게 있어도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두 개의 컨포머가 가능할 수 있어요. 링크립에 의해서. 하지만 두 개는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갖습니다. 그런 이야기.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링크립에 의해서. 자, 모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취환기가 1, 2번 위치에 있어요. 자, 메칠을 취환을 한다고 볼게요. 자, 만약 여기 1번 카본이라고 하고, 자, 1번 카본의 메칠을, 자, 여기는 뭐 하이드로젠을 조금 다른 색깔로 퍼플 컬러로 바꿔놨어요. 자, 2번 카본의 또 다른 메칠을 시스로 이렇게 취향기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는 또 색깔을 좀 오렌지로 해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있고,
이렇게 된 경우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여기를 그냥 1번 카본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2번이라고 돼 있죠. 뭐 이게 1번이 되든 얘가 1번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카본에 1번 카본에 있는 CH3는 액시얼로 와 있고, 자, 시스로 들어가 있는 2번 카본의 메칠은 이퀘토리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1번 카본의 CH3가 3번과 5번의 하이드로젠과의 원쓰리 다이액션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이 되고, 여기 7.6kJ 폼을, 그리고 CH3, CH3 이렇게 스테릭 스트레인이 고시폼처럼 발생이 되겠죠. 여기 3.8kJ 펌몰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4kJ/몰이 되겠죠. 자, 요거 또 다른 컴포먼트는 이제 링 프립을 할게요. 링 프립. 그러면 퍼플로 표시된 CH3는 이퀘토리얼로 돌아갈 것이고, 오렌지 컬러의 CH3는 액시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자, 링 프립. 이렇게. 링 프립을 했어요. 자, 1번 카본의 CH3는 이퀘토리얼이 됐고, 2번 카본은 요번에는 액시얼이 됐어요. 액시얼. 따라서 2번 카본 CH3에 의한 원쓰리 다이액시얼 7.6kJ/몰이 발생이 되고, 이 두 개의 고시폼에 의해서 3.8kJ/몰 정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니까 역시 동일하게 11.4kJ/몰만큼의 에너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컴포먼은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갖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스테어빌리티 측면에서는. 자, 시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1, 2번 위치의 시스인 경우, 이게 1, 3번이 되게 되면 트랜스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1, 2번 혹은 1, 4번에 위치하는 경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트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 그림이랑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게 돼요. 뭐 반대라기보다는 시스와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트랜스로 1, 2번에 두 개의 메칠이 존재하는 체어폼인 경우, 1, 2번에 존재하는 메칠이 자, 요 곧장 모델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라는 이야기는 두 개의 메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1, 2번 위치 카본에 하나는 이 평면을 중심으로 위쪽, 하나는 반대 아래쪽, 이렇게 존재하는, 이게 트랜스폼으로 메칠이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트랜스폼. 자, 지금 이 트랜스폼은 1번과 2번의 메틸이 둘 다 액시얼로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2번 카본의 메칠에 의한 원쓰리 다이액시얼도 발생이 되고, 1번 카본에 있는 액시얼에 의한 원쓰리 다이액시얼도 또 아래쪽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세트의 원쓰리 다이액시얼이 발생이 되게 돼요. 여기 이 그림에 해당이 되겠죠. 두 개의 메칠이 1, 2번 위치에 존재를 하면서 액시얼로 존재하는 이 컨포머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위에도 원쓰리 다이액시얼, 아래쪽에도 원쓰리 다이액시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즉 15.2kJ/몰 정도. 이 두 개는 NTA 폼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시 폼에서 앞에서 시스에서 나왔던 3.8kJ/몰 정도의 그 고시 폼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엔티폼이니까. 그래서 두 번의 원쓰리 다이액실에 의한 15.2kJ/몰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 상대적으로 시스폼보다는 좀 더 에너지 값이 높아졌죠. 4kJ 정도가 높아졌죠. 레스 스테이블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기보다는 링프립을 하겠죠.
링프립을 통해서 보다 안정한, more 스테이블한, 즉 두 개의 메칠이 모두 이퀘토리얼이 될 수 있겠죠. 트랜스인 경우는 액시얼로 존재했던 메칠이 이퀘토리얼이라는 컨펌으로 링프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번과 2번 카본에 있는 두 개의 CH3는 다 이퀘토리얼로 갔어요. 즉 원설이 다의 액시얼이 발생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번과 2번 카본의 메칠은 다 이퀘토리얼로 전환이 되었고, 자, 원설이 다의 액시얼이 발생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발생되는 것은 CH3가 건접된 상태, 고시 폼 3.8kJ 펌홀 정도, 요 정도의 스테릭 스트레인만 발생이 되게 돼요. 3.8.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 카본 혹은 1번과 4번도 동일한 거예요. 에서 두 개의 치환기, 자, 메칠을 설명을 들고 있지만 다른 치환기와도 동일해요.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크게 네 가지의 컨포머가 시스에서 두 개, 트랜스에서 두 개의 컨포머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스인 경우는 두 개의 컨포머 간의 에너지 값은 동일해요. 반면에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하나의 컨포머는 에너지 값이 시스보다 높아지고 하나 컨포머는 시스보다 크게 낮아져요. 그래서 크게 낮아지는 컨포머는 두 개의 치환기가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스보다 에너지 값이 높아지는 컨포머는 두 개가 액시얼로 존재하는 그런 컨포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스 컨포머인 경우는 50% 비율로서 존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트랜스인 경우는 거의 100%, 거의 100%에 가깝게 다이액시얼로 존재하기는 힘들고 다이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는 비율이 거의 90% 후반대 정도로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테이블인데, 테이블 4-1을 보게 되면 우리가 1, 2 위치 그리고 1, 4 위치도 동일한 트렌드를 갖게 돼요. 두 개의 치환기가 1번, 2번 혹은 1번, 4번으로 존재하는 경우, 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개의 컨포머가 하나는 액시얼, 하나는 이퀘토리얼, 링프립을 하면 이퀘토리얼, 액시얼로 바뀌게 되겠죠. 1, 4인 경우도 하나가 액시얼, 하나는 이퀘토리얼, 링프립을 하게 되면 이퀘토리얼, 액시얼 이렇게 링프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컨포머 간에는 에너지 값이 동일하게 돼요. 반면에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개가 다 액시얼로 있거나 링프립을 해서 두 개가 다 이퀘토리얼이 되게 돼요. 물론 1, 4번 트랜스도 동일하게 돼요. 두 개가 다 액시얼 혹은 링프립에 해서 이퀘토리얼. 이 경우는 두 개의 에너지 값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면서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가 액시얼로 존재하는 이 컨포머가 가장 언스테이블하고, 상대적으로 링프립이 되어 있는 이퀘토리얼 원포인 경우, 트랜스 원포인 경우도 이 컨포머가 이 네 개의 세트 중에서 가장 스테이블한, 모스트 스테이블한 컨포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하이드로젠 혹은 그 다양한 치환기가 사이클로헥산 그 체어폼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두 가지 3D 개념에서 컨포머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액시얼 포지션이냐 이퀘토리얼 포지션이냐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퀘토리얼 포지션에 치환기가 있는 경우가 more 스테이블해요. 하지만 액시얼과 이퀘토리얼 컨포머 간의 에너지 차이가 상당히 적게 발생된다면 액시얼로 존재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뭐 프로로, 그다음에 나이트릴 이런 치환기가 있는 경우는 원쓰리 다이 액셜이 적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30% 정도 비율로 액셜로 존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퀘토리얼로 존재를 하는 것이 뭐 스테이블한 컨포머다는 그런 결론이 하나 있고요.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1번, 2번 혹은 1번, 4번 위치에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시스는 두 개의 컨포머가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갖지만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개의 치환기가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는 그 컨포머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1, 2 혹은 1, 4 이퀘토리얼 치환기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3번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게 거꾸로 돼요. 1번, 3번에 존재하는 경우는 시스에서 두 개가 액셜, 이퀘토리얼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이 경우는 시스에서 이퀘토리얼, 다이 이퀘토리얼 포지션이 가장 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의 마지막 챕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어요.